저는 40년 동안 비타민C와 노화 생리학을 연구해온 박도연입니다. 비타민C를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 드시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비타민C를 챙겨 드시는 분들은 많은데 정작 제대로 흡수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타민C 하면 감기 예방제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그건 전체 효능 중 아주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세포를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일꾼이에요. 피부의 탄력을 만들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돕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영양소를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상식 하나를 바로잡아 드리려 합니다. 비타민C는 먹어도 다 소변으로 빠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먹으면 우리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불안보다는 지금이라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함께 해주세요.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시죠? 밤새 잠을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영양제도 챙기고 과일도 먹는데도 잇몸이 붓고 피부가 칙칙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의 원인을 나이 탓이나 수면 부족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사실은 세포 안의 항산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우리 몸은 매일 수십억 개의 세포가 산소를 사용하면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찌꺼기가 쌓이면 세포가 녹슬듯이 손상되는데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유일한 비타민이에요. 대부분의 동물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지만 인간은 오래전에 그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죠. 하루만 지나도 혈중 농도가 떨어지고 그때부터 세포는 제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잇몸은 자주 붓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사소해 보이는 이 신호들이 사실은 몸속 비타민C가 부족하다는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 중에도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식습관도 괜찮고 가끔 운동도 하는데 늘 피곤하다면 그건 몸속의 비타민C 연료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흡수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비타민C 결핍이 더 심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같은 양을 먹어도 충분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양을 더 자주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드시고 계세요. 하루 한 알 아침에 한 번. 이렇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복잡한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먹는 시점과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영양제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에 많이 먹어도 몇 시간 뒤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나 D는 지방 조직에 저장되지만 비타민C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알만 먹는다면 나머지 시간엔 혈중 농도가 떨어져 세포가 텅 빈 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걸 비타민C의 롤러코스터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1000mg을 먹으면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갔다가 3시간에서 4시간 뒤면 절반으로 떨어지고 6시간쯤 지나면 거의 바닥을 칩니다. 그러면 오후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밤새도록
우리 몸은 비타민 C 없이 버텨야 합니다. 결국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엔 이미 비타민 C가 사라진 상태예요. 연구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같은 1000mg을 먹더라도 한 번에 먹을 때와 500mg씩 두 번 나눠 먹을 때 하루 평균 혈중 농도가 4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피로감과 면역력, 피부 상태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십니다. 광고에서는 고함량 비타민C를 강조하지만 정작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1000mg을 하루 한 번 먹는 것보다 500mg을 두 번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도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비타민C를 아침에 한 번만 드시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통해 권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하루 두세 번 나눠 먹는 것.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피로를 줄이고 피부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 원리예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 소모량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 많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25mg의 비타민C가 파괴되거든요. 하루 한 갑을 피우면 500mg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러니 흡연자나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더 자주, 더 많이 보충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장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면서 비타민C가 혈액으로 들어가는 비율도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먹은 양의 80%가 흡수되지만 70대가 되면 5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덜한 겁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나눠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지만 조금씩 자주 먹으면 흡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김정자님은 71세입니다. 서울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사시는 평범한 할머니셨어요. 매일 아침 비타민C 1000mg을 한 알씩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과일도 챙겨 드시고 산책도 꾸준히 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소파에 누워야 했어요. 더 힘든 건 잇몸이었습니다.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났고 음식을 씹으면 시큰거렸습니다. 치과에 가면 잇몸이 약해졌다는 말만 들었고 나이 탓이라고 했습니다. 피부도 문제였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칙칙하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등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져서 조금만 긁혀도 멍이 들었죠. 그분이 제 연구소를 찾아온 건 작년 3월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정상 범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분명 매일 챙겨 드신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자세히 여쭤보니 아침 식사 전에 공복에 한 알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000mg 고함량으로요. 제가 조언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한 번에 먹지 말고 나눠서 드셔보세요. 아침 식사 후 500mg, 점심 식사 후 500mg, 그리고 잠들기 전에 리포조말형 비타민C 500mg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식후에 드시는 이유는 위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였고 리포조말형을 추가한 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냥 양을 늘리는 게 낫지 않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저는 양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같은 양이라도 나눠 먹으면 하루 종일 혈중 농도가 유지되니까요. 그분도 이해하시고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단 2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잇몸 출혈이 멈췄어요. 양치할 때 피가 안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피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고 오후에도 소파에 누울 일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나자 피부도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에 생기가 돌고 손등 피부도 조금 탄력이 생긴 것 같다고 좋아하셨죠. 3개월 후 다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정상 범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비타민 C를 먹었는데 제대로 먹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요. 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방법을 바꾸니까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하루 3번 나눠 드시고 계십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체력도 생기고 산책도 더 오래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잇몸이 튼튼해지니까 음식을 씹는 게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비타민 C를 먹었다가 아니라 몸속 농도를 하루 종일 유지했다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확합니다. 비타민 C는 꾸준함과 타이밍의 싸움이에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방법을 바꿔보세요. 몸은 정직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렇다면 흡수율을 최대한 높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40년 연구하며 정리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식후 복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비타민을 드십니다.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죠. 하지만 비타민 C는 산성이 강해서 공복에 먹으면 위벽을 자극합니다. 속이 쓰리고 메스꺼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식사 직후에 드시면 음식과 함께 섞여서 위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게다가 음식 속 영양소들과 함께 흡수되니까 시너지 효과도 생기죠.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이 있는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가 더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둘째는 리포조말 형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일반 비타민 C는 물에 녹아서 소장해서 흡수되는데 흡수율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배출되죠. 그런데 리포조말 형태는 비타민 C를 인지질이라는 기름막으로 감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장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서 흡수율이 3배가량 높아집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위가 약한 분들이나 속이 자주 쓰린 분들에게는 정말 좋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추천할 때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리포조말형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저녁에 드실 때는 리포조말형이 좋습니다. 밤새도록 천천히 흡수되면서 아침까지 혈중 농도를 유지해 주거든요. 셋째는 궁합을 기억하는 겁니다. 비타민 C는 다른 영양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철분입니다.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2배로 높여줍니다. 특히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은데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확 좋아집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철분제와 비타민 C를 꼭 함께 드세요. 콜라겐도 좋은 조합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와 관절, 혈관을 만드는 단백질인데 비타민 C가 있어야 제대로 합성됩니다. 콜라겐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소용없어요. 반대로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피부 회복이 빨라지고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콜라겐과 리포조말형 비타민 C를 함께 드시면 자는 동안 피부가 재생됩니다. 반면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커피, 녹차, 탄산음료는 비타민 C 흡수를 방해합니다. 카페인과 탄산은 위산 분비를 늘려서 비타민 C가 빨리 배출되게 만들거든요. 비타민 C를 드셨다면 최소 1시간은 이런 음료를 피해주세요. 물이나 보리차가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혈액희석제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량을 조절하세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고용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1000mg 이하로 유지하시면 안전합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건 결국 타이밍과 조합의 문제입니다. 같은 영양제라도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원칙들을 적용해 보세요. 한 달만 지나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제가 하루 루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간단하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신 후 30분 이내에 비타민 C 500mg을 드세요. 이때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셨다면 더 좋습니다. 시금치나 달걀 또는 철분제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2배로 올라갑니다. 점심에는 식사 후 다시 500mg을 드세요. 이때는 과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귤이나 키위, 딸기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천연 비타민C를 추가로 공급해주니까 시너지가 생깁니다. 점심 후에는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C를 드셨다면 1시간 뒤에 커피를 마시세요. 저녁에는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리포조말형 비타민C 500mg을 콜라겐과 함께 드세요. 이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타이밍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때 비타민C와 콜라겐이 있으면 피부와 혈관, 관절이 집중적으로 재생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한결 맑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세포를 하루 종일 청소 모드로 유지하는 비밀 루틴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걸쳐 500mg씩 나눠 먹으면 하루 총 1500mg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양이에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1000mg 이하로 조절하세요. 반대로 흡연이나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하루 2000mg까지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2주는 지켜봐야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쯤 지나면 피로감이 확실히 줄고 3개월이면 피부와 잇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6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면 혈관 건강까지 개선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양제 먹는 걸 자주 깜빡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휴대폰 알람을 3번 맞춰 놓으세요. 아침 8시, 점심 1시, 저녁 9시. 알람이 울리면 바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 2주만 지나면 몸이 알아서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약통에 요일별로 나눠 담아두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칸이 나뉜 약통에 아침, 점심, 저녁 분량을 미리 넣어두면 깜빡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추천하는데 복약 수능도가 확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나눠서 식후에라는 3가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비타민C의 진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습관 하나로 피로감이 줄고 피부가 맑아지고 잇몸이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좋아집니다. 건강은 큰 변화보다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단 한 알 제대로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마무리.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피로와 염증을 막아주고 노화를 늦춰주는 보이지 않는 수리공이에요. 감기 예방제 정도로만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는 그 진짜 힘을 아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드시지만 정작 제대로 먹는 분은 드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합니다. 공복에 먹는다고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식후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철분이나 콜라겐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루틴을 꾸준히 지켜보세요.
3일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1주일이면 잇몸 출혈이 줄고 2주면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한 달이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3개월이면 피부 탄력이 생깁니다. 6개월이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작은 실천이 노후의 활력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의사도 약도 영양제도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비타민C를 제대로 먹어보세요. 몸은 정직하게 반응할 겁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비타민C 루틴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 D와 칼슘의 황금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